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방명록을 만들어 보는 것을 할 예정입니다. 어, 방명록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 집에 또는 뭐 우리 학교에 또는 어떤 기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리스트입니다. 그죠? 사람들의 리스트, 누가 들어오는 이런 리스트입니다. 그죠? 그런 거를 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를 강의할 겁니다. 그죠? 방명록을 만드는데 우리 이 방명록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파이썬 언어에서 있는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파이썬 언어에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에, 우리 앱 인벤트도 이런 리스트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리스트라는 항목이 있고 그럼 방명록에 우리가 이제 방명록을 쓴다라고 하면 누구 순서대로 오는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쓴다든지 또 어떤 줄을 쓸 때 차례 순서대로 썼는데 중간에 누가 하나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리스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를 우리가 앱에서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하면 목록 뷰라는 이런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목록 뷰라는 이런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래서 목록 뷰하고 리스트라는 글을 한번 직접 써가지고 해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주제는 한번 방명록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방명록을. 자, 우리 강의의 목차는 이제 조금 이번 시간부터 좀 달리합니다.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거, 리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하고, 리스트 블럭을 이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제, 방명록 예제를 가지고 이 방명록 예제를 이제 수정하기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목록뷰를 쓰면은 수정하기가 쉽게 이렇게 목록뷰로 나타나게끔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고 이번 과제가 어떤 과제인지를 나타낼 숙제를 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리스트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변수도 리스트 한 개의 변수인데 사실은 우리가 변수를 지금까지는 설정을 하면은 변수는 실제 컴퓨터 메모리 안에 이게 메모리 안에 어떤 변수가 이게 설정이 되면은 메모리 안에 값이 하나 이렇게 A면 A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변수 이름을 뭐 김갑수 이름이라는 변수라고 하면은 이름이라는 변수에는 이름 한 개만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름이라는 변수 안에는 이름 하나만 들어갔다라는 거. 이름이라는 변수는 이름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나이라는 변수 하면 나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김갑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면 김갑수 이름이라는 변수 한 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또는 뭐 김철수 변수를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죠?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처리할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즉 데이터 지정할 때마다 변수를 한 개씩 쓰려고 하면은 만약 우리가 10,000명의 학생을 저장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00개의 변수 이름을 만들어야 되려고 하면은 변수 이름 짓는다고 힘듭니다. 그죠? 우리 이름 짓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그죠? 10,000명의. 자, 그러지 말고 그럼 이름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놔놓고 니는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번호를 주면은 되게 편하겠죠. 그죠? 번호를 주면은 되게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리할 데이터가 매우 많을 경우에를 간단히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C 언어 이런 데는 배열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죠? 배열이라는 것을 쓰는데 우리가 파이썬이나 우리 앱 인벤트가 리스트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리스트라는 이런 타입이 있다. 리스트하고 또 배열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리스트라는 이런 타입을 리스트라는 변수를 하나 지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리스트라는 변수를 지정해 준다. 자, 그냥 변수를 지정해 주면은 데이터가 한 개만 저장되는데 리스트라는 변수를 지정해 주면은 이 리스트 안에는 여러 개의 항목을 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항목을 열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즉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들어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들어오는 순서가 있는
우리가 순서가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핵심입니다. 그죠? 데이터들의 집합,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집합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되게, 근데 이게 수학에 있어서 집합이 아니라 그냥 이는 모임입니다. 그죠? 모임이다라는 거, 즉, 순서가 있는 데이터들의 모임. 여러분들이 방명록 하면은 오는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번호가 있고 이런 순서가 있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학생 이름이 김갑수라는 학생이 있고 김도영이라는 학생이 있고 김지영이라는 학생이 있고 김수영이라는 학생이 있으면은 이 학생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리스트를 쓸 수 있다. 자, 그럼 학교 이름, 서초초등학교, 대치초등학교, 이런초등학교, 뭐 이렇게 학교 이름을 이렇게 순서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김갑수 58 개포동 이는 특징이 데이터가 여기서 뭡니까? 문자열일 수도 있고 숫자가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한 개의 리스트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죠? 한 개의 리스트라고 본다.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면은 꼭 데이터 타입이 꼭 같은 게 아니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방명록에 사람이 오고 뭐 개도 들어오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는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서로 달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타입이 달라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리스트에서 주요 연산이 있습니다. 주요 연산. 자, 여러분들이 한 줄을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줄을 세웠다. 한 줄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한 줄을 세웠는데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급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죠? 그 사람을 먼저 어디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죠? 항목을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항목을 삭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항목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거. 항목의 값을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거. 이는 세 개의 주요한 연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리스트 만들기라는 게 있겠죠. 그죠? 리스트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리스트 구조가 제가 좀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안에 사람 이름이라도 좋고 또는 뭐 학교도 좋고 또는 뭐 사람 이름 학교가 동시에 들어와도 좋고 이는 리스트 구조를 이렇게 한 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리스트 구조. 이 리스트 구조에서 항목을 추가할 때는 아까 새로운 항목이 왔으면은 제일 앞에 추가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됩니다. 그죠? 이놈이 1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1번이 되면은 이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6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일 앞에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거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리스트가 마음대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마음대로 추가된다라는 거. 즉, 항목에 어느 위치에서 추가할 것인가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삭제할 수 있다. 아무거나 하나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죠? 1, 2, 3, 4, 5가 되면은 1번을 삭제했으면은 이게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을 삭제하면 그냥 앞에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C 언어나 이런 거를 만들 때는 리스트를 만들 때는 직접 이런 오퍼레이션을 써야 되는데 항목을 교체한다. 이거하고 이 사람하고 우리가 운동선수들 멤버 체인지입니다. 그죠? 멤버 체인지다. 교체한다라는 거. 교체한다라는 거는 값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값이 바뀐다라는 거. 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핵심 세 개의 기능.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교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앱 인벤트에 있어서의 리스트,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리스트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은 요는 블럭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자, 이 블럭들을 다 이해하면은 내가 이해하면은
100% 웹 이벤트의 리스트를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제가 리스트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리스트 만들기라는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리스트 만드는 거는 요 블럭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죠? 항목을 추가하는 거. 이게 이 추가하는 거. 어떤 리스트에 어떤 항목을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추가하는 방법. 자, 항목을 추가할 때는, 자, 항목을 추가할 때 여러분들이 항목에 삽입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추가는 현재 리스트가 있으면은 제일 뒤에 그냥 항목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한 줄로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면 제일 뒤에 줄을 쓰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특별히 항목 추가라는 이런 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목에 삽입하는 거. 여기 이제 특정 위치, 여기에 위치 있죠. 그죠? 위치 있고 항목이 있고 리스트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방명록 리스트에 김갑수라는 거를 5번에 삽입해라 라는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교체하는 거. 바꿀 항목을 쓰고 리스트 쓰고 몇 번의 위치에 어떤 항목을 바꾸는가라는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항목을 삭제하는 거, 그죠? 삭제하는 거는 그 다음 뒤에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들은 끼리 구하기 리스트 이야기 뭐냐면은 이제 나머지는 좀 마이너한 연산자인데 이 항목에 이 리스트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스트에 어떤 항목이 있나 없나 보는 거. 즉, 이 방명록에 긴 값수가 있나 없나를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이런 걸 쓰겠죠. 그죠? 리스트가 비어 있는지 없는지 임의의 항목을 선택하는 거. 리스트가 있으면은 리스트에 예를 들어서 뭐 500명이 있다고 하면은 랜덤하게 임의로 선택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리스트에 어떤 항목에 위치가 있는지, 즉, 긴 값수는 방명록에 몇 번째 있는지, 그죠? 방명록에 몇 번째 있는지, 또는 몇 번째 위치에 있는 리스트를 선택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스트를 가지고는 이제 데이터를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리스트 삭제하는 거. 삭제는 뭡니까? 위치만 있으면 될 겁니다. 그죠? 5번을 삭제해라, 6번을 삭제해라,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삭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를 붙이는 것. 두 개의 방명록을 서로 이렇게 머지한다라는 거. 합치는 겁니다. 그죠? 합치는 거. 그 다음에 리스트를 복제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거. 똑같은 방명록을 하나 복사하는 겁니다. 그죠? 복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스트가 값이 있나 없는지, 그죠? 요 값이 리스트인지 없는지, 그죠? 그 다음에 역순으로 리스트를 방명록에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역순으로 만드는 거. CSV 행으로 바꾸는 거, 리스트를. 그 다음에 CSV4로 바꾸는 거, 리스트를. CSV 행을 리스트로 바꾸는 거. 기본적으로 칼럼인데 행으로 바꾸는 거, 포를 리스트로 바꾸는 거. 자, 그 다음에 리스트가 2차원 리스트가 있을 건데, 자, 이거는 2차원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2차원 리스트에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리스트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럴 때 2차원 리스트를 여기에 써주고 첫 번째 항목을 뭐를 쓰고 이렇게 쓰는 거 2차원 리스트. 뭐 항목을 합치는 이런 구분자를 쓰는 거. 자, 이는 블럭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한번 학생들의 데이터 5명의 명부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출력되게 한번 해보고 학생을 추가하고 삭제할 수도 있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경신할 수도 있는 거, 그죠? 5명의 명부가 있으면은 학생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거를 하는 문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리스트들은 학생 명부뿐만 아니라 모든 리스트가 될 겁니다. 그죠? 모든 리스트.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모든 리스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했죠. 그죠? 이런 비슷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뭐 도시 리스트라든지 문제 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학생 명부라는 게 있고, 학생 명부에 현재의 명부를 클릭하면 현재의 명부 데이터가 이게 나타나게 하자라는 겁니다. 김갑수, 김도영, 자, 그 다음에 추가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교체할 수 있고, 그냥 버튼은 이게 샘플 하나, 이그샘플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추가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교체할 수 있다. 추가하면은 추가하면 학생 명부가 들어갈 거니까 학생 명부를 입력할 곳이 UI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삭제하면 위치만 있으면 되고, 교체하면은 교체해야 될 이름이 나오겠죠. 그죠? 위치와 이름. 삭제는 그냥 위치만 있으면 되고, 추가는 위치와 어느 위치에 추가하는 거. 위치와 뭐 이름,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UI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설계를 한번 해보면은, 자, 그래서 화면 설계를 된 거를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코딩을 해보면은, 자, 제일 먼저 전역 변수를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그죠? 5명의 학생 명부 리스트를 전역 변수를 가지고 만들자라는 겁니다. 학생 명부라고 이름을 하지 말고 그냥 막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전역 변수 만들기 할 때는 여기 변수 클릭하면은 전역 변수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럼 전역 변수 항목이 여기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리스트를 클릭하면은 이제 리스트 만들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리스트 만들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전역 변수로서 즉 리스트가 변수하고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수 안에 리스트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죠? 변수의 리스트를 만든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 변수의 리스트를 만든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게 리스트를 만들 때 이게 우리 환경 설정 요거를 클릭하면은 요런 항목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디폴트로 1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5명의 리스트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5명의 학생 명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항목을 클릭해서 이렇게 잡아 이으면은 계속 항목이 지금 1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4번을 클릭하면은 항목이 5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는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즉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즉 리스트를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즉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리스트를 준비한다. 자, 5개의 데이터가 리스트가 준비하고 나서 이 데이터 안에는 자, 김갑수, 김도영, 김지영, 김수영, 김영수라고 하는 5명의 학생 이름을 이거는 이제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텍스트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리스트를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글로벌 변수에 이름이라는 걸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코드 블럭에서 보면은 변수 만들기는 요 블럭이고 리스트 만들기는 요 색깔이고 텍스트는 이 색깔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변수 만들기 블럭에서 한번 클릭해서 글로벌 변수 만들기를 요거를 갖고 오는 거고 리스트를 클릭해서 요 놈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클릭해서 리스트 5개를 이렇게 이어주고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름을 써주면은 리스트 5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리스트 5개가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현재의 명부를 클릭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명부를 이렇게 클릭하는 거예요. 그죠? 명부를 클릭하면은 어떤 동작을 나타낼 거냐라는 겁니다. 그죠?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여기에 이 텍스트에 이렇게 출력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값을 텍스트에 출력을 하는데 자, 지정하기에 이 이름이 뭐냐면은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 값입니다. 그죠?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 값. 즉, 버튼 1을 클릭하면은, 현재 명부 버튼을 클릭하면은 언제 실행하느냐? 자, 클릭하면은 첫 번째,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 값하고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 값하고 현재 지금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 값은 널로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항목을 하나 가져오기입니다. 그죠? 가져오기 항목을 자, 가져오기 항목을 클릭을 하면은 자, 이 가져오기라는 거는 우리가 뭡니까? 변수입니다. 그죠? 변수 블럭입니다. 그죠? 오렌지 색깔이 변수 블럭입니다. 그죠? 변수 블럭에 가가지고 가져오기를 클릭하면은 항목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항목을 가져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항목을 가져올 때 어디에서 어떤 항목을 가져오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복을 김갑수도 가져오고 김도영도 가져오고 김지영도 가져오고 김수영도 가져오고 김영수도 갖고 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리스트를 반복하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반복에게 각각 반복 리스트 실행이라는 이런 반복문이 있습니다. 그죠? 이때 가져올 때 뭐냐면은 가져오기에 전역 변수 이름, 요 리스트 이름을 요 이름을 전역 변수 가져오기에 이제 전역 변수 이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리스트를 가져오고 나서 그 리스트를 가져오고 나서 항목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리스트를 가져오고 나서 항목을 갖고 온다라는 거. 즉, 이 리스트 만들기 이 전역 변수의 이름을 여기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갖고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항목 김갑수, 김도영, 김지영, 김수영, 김영수를 여기에 출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됐는지. 자, 이게 반복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왜? 방명록에 있는 각각의 학생들을 출력하려고 하니까. 방명록이 하나, 즉, 반복문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 각각 반복 항목 리스트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때 리스트를 갖고 와가지고 항목을 하나씩 출력시킨다라는 거. 이러면은, 명부를 클릭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명부를 클릭할 때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죠? 또 다른 방법을 써봤는데 어떤 방법이냐면은 전역 변수 인덱스를 하나를 줘가지고 한 개씩 갖고 와가지고 한 개씩 출력하는 거를 각각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조건 반복 실행을 한번 해본다라는 거예요. 반복문 중에 조건 반복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즉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만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만족할 때까지만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5개를 수행을 할까? 5개를 여기에 나타낼 겁니다. 그죠? 5개를 나타낼 거니까 김갑수를 나타내고 그다음 김도영을 나타내고 김지영을 나타내고 김수영을 나타내고 김영수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인덱스가 0부터 5까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역 변수 인덱스가 5보다 적다라는 거, 적거나 같다라는 거, 이게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에 와가지고, 수학 연산에 가가지고, 전역 변수의 인덱스가 5보다 적거나 같으면 이제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갖고 올 때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전역 가져오게 할 때 이제 뭐냐면 항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전역 변수 이름에다가 전역 변수 인덱스를 제일 처음에 1번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죠? 1번을 갖고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럼 2가 5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또 2번을 갖고 오고 또 3이 되고 3이 5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3번을 갖고 오고 또 4를 만들고 4가 5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4번을 갖고 오고 5를 넣으면은 이제 또 5가 되고 여기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키면은 5는 5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5를 갖고 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전역 변수 인덱스가 그러면 5를 갖고 오고 나서 여기에 값이 6이 됩니다. 그죠? 이게 6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6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틀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조건 반복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죠? 조건 반복을 했을 때 일반적인 우리 프로그램을 썼는데 리스트를 쓰니까 아까 앞에 매우 심플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죠? 매우 심플하게 만들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가라는 거는 내가 사실은 이 리스트의 데이터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20개 해놔놓고 막 동적으로 데이터를 막 잡아 이어나가면 리스트가 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리스트의 길이만큼 여기에 이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리스트의 길이만큼 이렇게 이을 수도 있다라는 거. 리스트의 길이만큼 여기에 길이 구하기 전역 변수의 리스트 이 5 대신에 전역 변수 이름의 길이를 구하면은 5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역 변수를 여기에 5를 썼을 경우하고 5를 안 쓰고 여기에 단순하게 이 길이를 갖고 오면은 어떤 장단점이 있나 하면은 이 앞에는 이 5는 내가 리스트 중에 리스트가 중간에 데이터가 6개가 바뀌어 있으면은 이 마지막 6번을 출력 못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그 리스트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출력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거는 다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모든 것을 다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명부 비교할 때 이 프로그램 푸더 요 리스트에 독창적인 요 프로그램을 쓰면은 훨씬 더 각각 항목 리스트 반복하기는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리스트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면은 훨씬 더 프로그램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아까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 맹부 버튼을 누르면은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추가하려고 하면은, 맹부의 위치하고 맹부 이름이 이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는 UI를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추가하기. 자, 그러면 버튼 2를 누르는 게 추가하는 겁니다. 그죠? 버튼 2를 누르면 추가하기에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여기 맹부 위치, 이게 위치입니다. 그죠? 위치가 되고, 이름이 뭐 항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항목이 되고, 이 위치가 텍스트박스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항목 삽입하기 리스트. 요거를 쓰면은 가져오기 전역 변수 이름에다가, 이름이라는 리스트에다가 여기 있는 위치가 만약 2번으로 하면은 2번에 김갑수가 있으니까 김철수를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2번이 김철수가 되고 기존에 있는 2번은 3번으로 바뀌고 3은 4를 바뀌고 4는 5로 바뀌고 여기 하나 삽입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항목 삽입 리스트, 항목 삽입하기 해서 리스트 이름을 쓰고 해당되는 항목을 요 위치에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추가 버튼이 되게 편합니다. 그죠? 자, 그럼 삭제는 뭡니까? 항목 삭제 리스트. 삭제하기를 누르면은 삭제는 맹부 위치만 써주면 되잖아요. 4 하면은 4만 삭제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삭제하기 리스트에서는 전역 리스트 이름을 넣고 삭제하기 4가 여기 들어오는 거, 위치가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삭제하기가 바로 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교체한다라는 거, 교체하는 거, 항목 교체, 똑같은 리스트 쓰고 교체하기는 맹부 위치, 그죠? 맹부 위치가 여기 바꿀 위치가 되고 맹부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위치와 이름을 교체하기. 자, 이러면은 현재 맹부 추가 삭제 교체를 다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쉽죠? 그죠? 다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게 최종 코딩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게 삽입하기, 어떤 위치에서 어떤 항목을 삽입하기, 여기 삭제하기는 위치만 넣고, 교체하기, 바꿀 항목을 넣고, 이 리스트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를 클릭했을 경우에, 자, 그 다음 버튼 5는 똑같은 기능을 한번 같은 것을 버튼 5로 이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배포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수정할 때 목록 뷰라는 것을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목록이, 요 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에 목록이 쭉 나타나게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 텍스트로 나타나다 보니까 좀 안 좋았는데 목록이 쭉 나타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목록이 나타나게 하자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이제 목록 뷰, 여러분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목록 뷰를 클릭하면은 목록 뷰를 이렇게 이으면은 해당되는 목록 뷰의 배경 책상을 제가 초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뭐 나머지들은 뭐 기본값으로 그대로 줬고 텍스트 크기도 그냥 그대로 줬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맹부를 클릭하면은 목록 뷰에 목록이 나타나자라는 겁니다. 그죠? 추가 삭제 뭐 이거는 그냥 이 위치가 되는 거고 단지 이 맹부를 클릭하면 목록 뷰에 하나 더 나타나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목록 뷰에서 목록 뷰가 뭐 선택되기일 수도 있고, 목록 뷰의 어떤 요소를 나타낼 수도 있고, 목록 뷰의 요소 값을 나타낼 수도 있고, 목록 뷰의 각각의 속성들을 우리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목록 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목록 뷰에 클릭을 했을 때 항목을 가지고 올 때 여기 목록 뷰의 요소 문자열의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를 목록 뷰에 여기 요소 문자열에 목록 뷰에는 요소 문자열이 이렇게 칸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칸마로 되어 있는데 이 칸마들로 칸마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목록을 여기에 요 클릭을 목록 뷰의 요소 문자열의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 즉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가 이거잖아.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는 목록 갖고 온 거를 여기 전부 다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죠? 지정해 놓은 것을 여기에 요 목록 뷰에만 뿌리면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바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리스트. 자, 리스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리스트를 만들기를 할 건데, 세 개의 속성을 꼭 알아라. 삽입하는 거, 삭제하는 거, 교체하는 거, 즉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웹 인벤트에서 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쭉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트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이런 목록 뷰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과제는 세 개의 나라 이름을 입력하고 삭제하고 뭐 업데이트하고 뭐 요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세 개 나라 이름을 삭제하고 교체하고 뭐 이렇게 입력하고 요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과제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